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이게 논리적으로 법논리상 그리고 헌정질서상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게 맞는데 현재 상황은 검찰이 이제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을 해서 입장을 좀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오늘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에게 만나자. 그리고 계엄 수사 협의 공문을 발송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주체가 같이 만나서 수사 정보도 공유하고 여러 등등의 수사 상황도 함께 하고 이러면서 같이 해보자라는 제안으로 들리십니까? 검찰이 왜 이런 입장을 밝힌다고 보세요? 검찰은 그동안 그 수사 지휘권이 있을 때 경찰에 대한 수사권 구조조정 이전에 지휘권이 있을 때 모든 수사에 수사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업을 핑계로 수사권을 넓히고 사실상 지휘를 하고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지휘 통제 위치에 올 수 없는 거는 수사권 구조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다음에 국민적인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검찰이 검찰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하는 수사 절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은 수사 그 개혁의 대상이지 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개혁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의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김봉식 서울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두 사람도 이 내란에 가담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일 저도 이제 현장에 있었지만 국회에 경비를 섰던 것은 경찰 인력이고 심지어 국회 경비대도 이제 경찰 인력인데 국회 경비대가 오히려 그 계엄군에 협력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의원들을 끌어가려고 했던 이런 정황이나 단서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경찰의 그 최고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란에 가담돼 있다고 한다면 이거 수사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을 우종수 본부장이 가져갈 수 있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형식적으로는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국수본부장을 지휘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장의 일반적인 지시만 하고 형식적으로 분리됐는데 그게 이제 미흡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봉식 서울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핵도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만간 그 직무 수행이 이제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문제가 험결은 곧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만간 그 국회의회에서 두 사람 모두 탄핵 대상인가요? 김봉식. 아닙니다. 경찰청장만 탄핵 대상이고 경찰청장은 파면 대상이죠. 그 김봉식은 파면 대상이고. 징계 대상을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가 좀 어렵다 하는 기관의 장들은 이제 탄핵 절차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경찰 특수단이 출국 금지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혐의의 상당성이 있을 때 이제 출국 금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출국 금지를 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형식적으로는 고발됐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고 출국 정지가 됐다 하면 조만간 신분상의 조치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수사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주요 군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경찰이 최측근 참모들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여인영 등등의 특전사령관 등등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좀 있는 측면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계엄 문건을 파쇄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관련해서는 좀 어떤 정보가 있으십니까? 아니 군 계엄 주체들이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방첩사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고 뉴스를 통해서 그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박선원 의원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찰에서 수사 인력을 한 150명 정도를 그 투입해서 만드는 수사 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정도면 특수단 이 정도라고 하면 그동안 있었던 것에 비하면 역대급 수사단 규모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그동안 제일 컸던 거는 노무현 대통령 변사 사건이 가장
것 같습니다. 아, 노무현 대통령. 네, 그때도 우리가 이제 예. 대통령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제 네. 했는데 예. 그 150명이면 웬만한 한 개 경찰서 수준이죠. 엄청난 인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웬만한 경찰서 한 개 수준의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이제 사건인데 이게 보면 상당히 이제 방대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 그 이 계엄의 수준이 그냥 비단 뭐 대통령은 뭐 경고성으로 한번 해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상당한 수준의 군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거 말고 정보사까지 포함해서 군 전체가 동원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유혈 사태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HID 그러니까 대북 관련된 북파 공작원들까지도 투입을 해서 일종의 그 참수작전 부대로 알려져 있는데 국회의원들 혹은 또 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주요 정당 대표들 아니 뭐 설마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작전 지시가 어떻게 내려갔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건 진짜 엄청난 사건에 해당하는 건데요. 경찰이 어느 정도로 어느 강도로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 그 많은 수사 인력이 동원됐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내란 부분에 대한 말씀만 하신 거예요. 네. 이 지금 우리가 밝혀지는 추가 정보에 의하면 네. 전쟁을 이렇게 일으킬 그렇습니다. 가능성, 원점을 타격해놨다는 이런 네. 시도가 있고 그날 양구에 그 군인들이 파견돼서 군청을 이렇게 했고 여러 가지 시도가 아니 근데 군청을 왜 점령하려고 했을까요? 그 군청도 그냥 군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최일선의 그 전선이 있는 가장 일선의 군청을 장악을 전방에. 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가지고 예산권을 가지고 이제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했지만 사실은 또 다른 그게 할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공작을 통해서 위기를 조성했을 가능성이 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란과 외환이 같이 지금 문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후 외환이네요. 내란과 외환을 동시에 터뜨려가지고 자신이 살 길을 획책하고 있었던 게 바로 윤석열 자신인 거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현행범 아니겠습니까? 현행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가 있는데 촛불 집회에 가서 그 당시에 바로 그 직후에는 이거 윤석열 현행범이니까 체포하라 소리 하지 말고 나하고 체포하러 가자. 현장에서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체포하러 가자. 아니 전직 경찰도 체포 권한이 있습니까? 현행범은 국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이 뭔가 하면 현행범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 있는 사람은 현행범이고 또 준현행범이라고 있습니다. 현행범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 중인 자.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 중인 자. 저놈 잡아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걸 준현행범으로 해서 누구나 체포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윤석열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저놈 잡아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준현행범이다. 그럼 누구나 잡을 수 있다. 추포하라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뭐 아무런 그 외교안보를 포함해서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사이에 뭐 과거사위원장에 대한 인사 그리고 국정원 1차장 인사 이상민 해임 뭐 처리도 해버리고 뭐 이런 등등의 일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